안녕하세요. 피부심 심현철입니다. 자, 저희 피부심 채널이 1020을 잡고자 후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글하나 반갑습니다. 네, 잠깐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쿡이라고 하고 래퍼고요. 네. 원래 다음 주 앨범인데 이 시점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워낙 이 피부에 관한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쿠기님이 쇼미더머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최연소 패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저 그래서 혹시 소속사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오셨나 여쭤보니까 진짜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자진해서 정말은 이게 앨범을 홍보하러 막 유튜브로 뭐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으신데 사실 네. 저는 앨범은 빌미예요. 진짜 뭐 이 피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제가 심지어 어제 저는 그 주식 채널에 갔다 왔어요. 주식 채널에 갔다 와서 주식에 대해 여쭤보고 홍보에 대한 뭐 멘트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출연자분들한테 본인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제가 왔는데 맨 처음에 제가 저희 PD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혹시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뭐 셀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진이 왜 머리만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런 거 같다. 제가 이 정면 사진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괜찮으실까요?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막 크게 안 와서 괜찮으신가 보다 해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딱 이게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요구하지 말자, 와서 보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아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뚫어지게 좀 찾아봤어요. 오늘 뭐 평소에도 막 그렇게 막 안 하긴 하는데 수분크림만 바르고 왔어요. 근데 벌써 진짜 딱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사춘기 때 피부가 엄청 좋았을 거예요, 남자분 치고는. 제가 사춘기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는 안 났거든요. 근데 이마랑 등만 났어요. 등만요. 그쵸. 왜냐하면 생각보다 모공이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남성분 치고는. 그게 유전적으로 피지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이 맞았었을 때 화이트헤드가 맞아요. 많이 생기죠. 제 고민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고1 때부터 갑자기 이게 그때 검은색이었거든요. 블랙헤드여서 피부과를 한 번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처음으로 간 게 이 블랙헤드 제거하러 갔었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솔직히 이렇게 피지가 많고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가육도 좋고 음식도 원체 서구화가 많이, 이제 서구화란 말도 웃기다, 이제 많이 기름진 거를 먹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공이 발달했던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이런 여드름 흉터들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잘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벌려져 있어서 이미 이해하셨네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가까이서 뵀는데 남성분 치고 모공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렸을 때 피지 발달했던 게 아닌 거야. 어렸을 때 피지 발달이 별로 없어서 모공이 작아. 근데 좀 뒤늦게 발달한 거예요. 거기다가 방송 활동까지 하면서 메이크업도 가끔 남자분들 원래 안 하는데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공이 원래 여드름이 많거나 피지가 많았던 사람은 이만한데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화이트헤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라도 빠지는데 이런 분들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피지가 뒤늦게 발달해서 얘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구멍이 없는 거지.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손으로 짜는 버릇을 들이시면 그때 이제 다 흉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점쟁이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딱 요 연령대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언제부터 왜 이렇게 뒤늦게 여드름이 생겼죠? 왜 이렇게 뒤늦게 여드름이 생기죠?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흉터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거 못 참는 거야. 짜버린.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막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맞아요.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지금 왜냐면 요즘에 메이크업도 하시니까. 맞아요. 이런 내용은 조금 있다가 채널 고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좀 하기로 하고요. 저희 이제 쿠기님이 지금 딱 뵀었을 때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너무 깔끔하셔. 뭐래 이런 얘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레이님의 느낌이 나요. 약간 뭐랄까 그런 되게 완전 미남 형님이어서. 미남이시고 지금 진짜 미남이시기도 하고 어떤 그런 표현이 근데 카테고리신 것 같아.
타입. 네, 타입. 제 롤모델이시네요. 그죠? 네. 뭔가 좀 이렇게 드레드하고 우리들처럼 드레드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향수 냄새 날 것 같고 가까이 있으면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거칠게 음악을 해서 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고 되게 깔끔하신데 특별히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옷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옷도 되게 좋아했었고 올블랙에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투샷으로 잡히면 제가 너무 어두워 보일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힙합을 지금 여기 보니까 힙합을 듣는 세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던데 듣는 세대예요. 네. 저 쇼미더머니 열심히 봤었어요. 또 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시고 그래가지고 저 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사실 아까 의상 얘기했을 때 원래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원래 생각 없었는데 크로마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고 왔어요. 원래 안 입으려고 했는데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냥 패션에도 아주 멋있으십니다. 이번에 정규 앨범 HBK라는 앨범이 나온 걸로 아는데 HBK 홍보하시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네. 뭐 근데 이게 이 클립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잘 듣고 계시죠? 맞아요. 지금 HBK 앨범이고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오. 아직 샘플 티셔츠인데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HBK. 그냥 저는 진짜 제 고민을 상담받으러 온 거여서 저와 같이 있는 화이트헤드나 이런 게 네. 일단 저희 피부신 근데 혹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전에 스포츠 아나운서 분이 나오셨잖아요. 제이님을 봤어요. 보고서 그리고 다 이제 그 나오셨던 게스트분들을 봤는데 이제 김용만 님도 나오시고 하셨을 때 여기에 갑자기 래퍼가 나오면 되게 뜬금없고 신선하고 좀 황당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이거 한번 연락 드려보고 싶다. 이래서 제가 뭔가 막 모두가 나가는 거에 나가고도 싶지만 이번엔 뭔가 제 또래들이 안 나가는데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게 저희도 이번에 1020을 1020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맛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지금 왜 후기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이게 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커피라고 해서 바이탈, 비비드, 리바이브의 줄임말로 해서 BIB인데 근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일부러 선호하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디카페인만 먹다가 작년부터 이제 카페인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그 카페인이 잘 들어와요, 몸에. 바로 들어오면 바로 심장 뛰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맞아요. 좀 잘 맞는? 그렇죠. 하루에 진짜 많이 마셔야 2샷? 그러고서 이제 먹고서 디카페인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한 잔 먹어가지고 그래서 디카페인.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또 뭘 느꼈냐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이다. 왜냐면 솔직히 누가 그렇게 내가 조금 하루에 요 투샷만 먹고 그다음부터는 건강 때문에 디카페인 먹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딱 보면은 지금도 딱 봤을 때 자기 관리. 지금 일단 피부 지금 클로즈업으로 좀 당길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피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 안 돼 있거든요. 아예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탑티어. 왜냐면 이 연령대 이 남자분들은 보통 목이 났거나 여드름이나 뭔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더 짱을 먹으려고 피부에 대해서 그래서 오신 거 보고 욕심꾸러기기도 하구나. 후기는 욕심꾸러기.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뭐 고민이 되시는 게 있어요? 팔자주름이 20대 초반부터 이게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연령대를 여쭤봐서 94년생입니다. 그래도 뭐 엄청 동안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왜냐면 생각보다 오히려 20대 초반이신가? 이빨 소리가 아니라 제가 거의 그 정도로. 팔자주름이랑 이제 눈 위에 이 쌍꺼풀 주름 진짜 금방이라도 쌍꺼풀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싫으세요? 너무 느끼해져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피부에는 표층형 지방이 있고 심층형 지방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뉘고요. 심층형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젖살이에요. 그래서 젖살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뭐 씹다가 자기 볼 되게 씹어요. 저 젖살 많았을 때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젖살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거의 많이 빠지고 빠지죠. 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빠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좀 무표정하고 이러다 보면요. 여기 중안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발달이 잘 안 돼요. 지금 저희 피디님 보면은 약간 기본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 네.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무조건 살 때문이 아니라 안면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네. 노홍철 님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저나 후기님은 평상시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웃진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면 근육이 발달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좀 플랫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플랫해지면은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고 구강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간 돌출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구강 구조가 이렇게 돌출된 편이 아닌데 여기가 플랫하니까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 중안면을 볼륨감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이 안면 근육. 이렇게 올리는 거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하면 나중에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만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최대한 다른 쪽은 잘 안 되죠. 네. 평상시에 별로 안 해보셨어요. 계속 해봐야겠네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웃는 모습이 제가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광대 승천 운동을 어제도 SBS 좋은 아침에서 그 얘기만 하고 왔거든요. 특집으로. 네. 제 광대 승천 운동을. 근데 그 촬영을 하고 왔지만 막상 제가 이렇게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모니터링 해보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아랫니가 많이 보여요. 제가 그래요. 저 웃으면은 네. 코 평수가 넓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잘 안 웃으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말할 때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게 심하세요.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힘을 수축한 다음에 최대한 버티고 버텨주는 것처럼 네. 올리고 불을 떨릴 거예요. 네. 그럼 풀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생각보다 여기 볼륨이 올라와요. 얼른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 완벽한 해답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볼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뭐가 좀 깊어 보일까요? 팔자가 깊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웃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양이 웃음처럼 이렇게 짓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해결책이 100%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팔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팔자는 후기님 연령대 대비 진짜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가요? 네, 정말. 근데 저는 여기에 볼륨이 없는 게 지금 되게 밟혀요. 진짜. 저도 긴 편인데, 저도 긴 상인데 더 길어 보이게 되고 조금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눈꺼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 한 고2, 고3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 위에 주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얘는 나중에 쌍꺼풀 생기겠다. 네. 뭐 이제 부모님도 그러시고 네.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수술한 것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서 저는 이게 매력 포인트 같아요. 이거는 없애려면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약간 이 밀도를 좀 높이는 필러나 아니면 요즘에는 제가 HADM이라고 하는 그런 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에 약간 볼륨이 생기는데 그만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얇은 부위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뭔가 볼륨이 있는 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보이긴- 상대적으로 네.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외꺼풀인데 오히려 더 눈이 좀 조금은 뭐랄까 좀 작아 보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쌍꺼풀 라인 너무 매력적인 라인이에요. 주관적으로 싫어하신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쌍꺼풀이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우측은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요? 네, 겉쌍꺼풀이 살짝 생긴 거예요. 그런가?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젖살이 좀 더 빠지면은 왼쪽 라인도 생기는데 근데 진짜 쿠기님은 진짜 살이 빠져서 제가 봐서 생기니까 여기서 아예 얘기하고 가시죠. 나중에 또 괜히 쌍꺼풀 라인 생기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제 얼굴을 다 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쌍꺼풀 이 빼고요. 제가 미니싱 해가지고. 맞아요. 예, 진짜 중요하죠. 그 아까 여기 쌍꺼풀 라인 같은 거를 원래 좀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중에서는 이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건 아이서마지긴 해요. 아이서마 저거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쌍꺼풀 라인 너무 싫다면은 충분히 할 만하죠. 40대, 50대 중에서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원래 쌍꺼풀이 하나인데 이 피부가 얇아지고 하니까
세결씩 생긴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 라인 하나로 좀 자리 잡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아이서 맞으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조금 원장님 여기 막 두세 겹씩 생겨가지고 좀 싫어요. 최대한 뺑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아이서 맞지. 아이서마지. 오늘 진짜 유익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볼 수 있고 팔자주름은 시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쉬워요. 만약에 즉각적인 걸 원하면 사실 필러를 넣을 수가 있고 네. 즉각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연스럽게 지금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막 필러 같은 걸 넣는다기보다는 안쪽에다가 요즘에는 콜라겐 형성 물질을 깔아준다거나 HADM이라는 인간의 피부 세포를 이렇게 넣어줘서 약간 밀도를 증가시키는 걸 하는데 저는 지금은 팔자 쪽에는 안 넣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랫해서. 네.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처리하는 게 뭔가 이쪽 부위를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면은 좀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 화이트헤드 네. 정말 흠잡을 게 제가 봤을 때는 피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피지선이 네. 저 이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좀 살짝 블랙헤드처럼 이렇게. 근데 짜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이 봤을 때 이거 좀 보이면 너무 이게 살짝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기는 안 생겼는데 여기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피부가 있고 털인데 털이 2만 개가 있어요. 2만 개의 피지라는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많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유전적으로 네. 거의 안 매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딱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피지가 많을지 안 많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공의 크기예요. 피지가 많이 매달려 있으면 하루에도 여기도 만들어져, 여기도 만들어져, 여기도 만들어져, 여기도 만들어져. 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이 되려면 이 정도 모공 크기가 돼야 돼 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게 본인의 모공 크기인 거고 문말랭이처럼 발달이 안 된 분들은 하루에도 분비될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갈 구멍이 없으니 모공이 작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공은 별로 안 크다. 그 말에서 피지선이 전체적으로 많이 발달은 안 돼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헤어라인 쪽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다? 이쪽 라인은 네. 피지가 벗겨보면 피부를 발달이 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후기님이 이렇게 헤어라인이 발달돼 있고 화이트헤드가 많이 증가됐다면 이쪽에는 리치한 거를 최대한 안 발라야 되겠죠. 되게 리치하지 않은, 모공을 덜 막는 가벼운 타입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거의 이 정도면요. 토너에다가 진짜 묽은 에센스 같은 것만 쓰고 죽는다. 로션도 바르지 마. 모공을 최대한 덜 막는 제형으로 자주. 이제 제가 런닝을 자주 하거든요. 네. 런닝을 자주 하는데 선크림을 바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발라야죠. 이 선크림을 지울 때 네. 뽀득해진 느낌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있나. 혹시 선크림을 바를 때 네. 선크림이 그 적혀져 있는 거에 약간 뭐 워터프루프, 오일프루프 이런 게 적혀 있나요?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발랐을 때 좀 허해요? 백탁 없는 걸로 사긴 해. 일부러 일단 없는 걸로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클린저도 못 쓰세요? 그냥 저 올리브영 가가지고 그냥 제일 가성비로 아, 거품 안 나고 미끄덩미끄덩 살짝 끈적 점성 그렇죠. 점도가 있어 잠깐 들닦인 느낌이 살짝 드는. 결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쿠기님은 그 러닝할 때 유기자차를 쓰거나 혼합자차라는 선블럭을 쓸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약산성세안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선크림은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있어요. 네.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네.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피부 겉면에 이렇게 막을 씌우는 거예요. 흡수 안 돼. 네.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고 막을 씌우니까 장점이 뭐다? 피부에 예민한 사람도 써도 되고 네. 애기들도 무기자차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 피부 안에 흡수가 안 되니까. 네. 근데 단점이 뭐다? 백탁. 흡수가 안 되니까 겉면에 이렇게 하얗게. 유기자차는 장점이 뭐냐면 화학 성분으로 피부에 안에 흡수가 돼요. 거기서 자외선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얘 무기자차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에요. 백탁이 없고 이렇게 싹 스며드는. 대신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는 예민한. 그렇죠. 예민한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크림을 러닝 때문에 열심히 바르시고 본인 클렌저가 이거 못 닦아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문제가 못 닦아냈는데 못 닦아낸다고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하신다? 홈클렌징은 2번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거예요. 막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 약산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번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약 알칼리는 거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세정 능력이 좋아요.
대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왜냐면 계면활성제가 계속 기름을 싹 뽑아내는 개념이니까. 약산성은 말 그대로 pH가 낮아요. 네. pH가 낮으면 피부를 보호시켜주거든요. 근데 약산성을 띠면 치명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세정 능력이 떨어져요. 아, 그러군요. 네, 자 그러면 약 알칼리는 잘 닦여. 근데 잘 닦이는 만큼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 네. 약산성은 뭔가 건조해지지 않았었는데 근데 덜 닦여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선크림을 또 우리가 야외에서 달리게 한다면 충분히 바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약산성으로 지금 못 닦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못 닦이는 거를 둔감하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후기님은 정확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어떤 화학적 자극보다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물리적 자극이에요. 아, 분명히 이거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루에 매일마다 이중세안 하는데 몇 년간 끄떡없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실제로 피부과로 제가 정확하게 진단 내리면 다 피부장애 손상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2번씩 클렌징 하는 건요. 가끔 메이크업 했었을 때는 해줘야 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크림 발랐을 때 약 알칼리 클렌징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서핑할 거 아니고 워시업을 한 선크림을 선택을 해서 그 워시업을 한 선크림을 뭘로? 약 알칼리로 한 번만 딱 제거해요. 그래도 약 알칼리를 너무 매일마다 쓰게 되면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건조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뭘로 쓴다? 평소에는 약산성. 그렇죠. 그게 결론이에요. 오. 아,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약 알칼리나 약산성을 둘 다 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클렌저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클렌저를 약 알칼리로 바꾸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 알칼리로만 쓰게 되면 100% 건조하다 느끼실 거예요. 그럼 쿠기님이 또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엄청 많이 발라요. 그렇죠. 그럼 네. 뭐가 막혀요? 모공이 막혀요. 그러니까 화이트데이가 또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고리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메이크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집에서 매일마다 거기서 막 클리닉 티슈로 한번 닦으라고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중세안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막 예민해 이중세안을 하고 났는데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자고 어떻게 닦아야 돼요? 물로만. 왜냐면 너무 데미지를 줬으니까. 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약 알칼리, 약산성, 물세안을 본인이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 선크림이 진짜 또 안 바를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안 바르려고 막 그 마스크도 사서 막 끼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왜냐면 쿠키님은 저희 병원에서 피지 파괴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약산성을 쓰고 계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클렌징이나 이 폼 클렌저의 궁합만 잘 교체시키시면 제가 봤었을 때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만약 안 좋아지면 파괴하러. 언제든지요. 네, 파괴하러. 네, 그거는 제가 그리고 다른 궁금한 거 아까 제가 핸드폰을 슬쩍 봤는데 모범생이세요 정말. 네, 이게 궁금했던 걸 적어오셨어. 전 진심으로 나온 거거든요. 진짜 네. 홍보 그냥 얼굴 털이 제가 좀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 네. 이거를 밀어도 되나요? 이제 뭐 생물 시간이나 생명과학 시간에 뭐 이럴 때 배웠을 때 이제 이런 털은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이거를 안 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제 피부 톤보다 네. 털톤 때문에 좀 막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밀고서 다시 나는 게 살짝 좀 막 굵어져서 나는 건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우 정확해요. 실제로 털 때문에 얼굴톤이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이 네. 되게 미용 시술 같은 게 제모는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밀었는데 미는 게 맞을까요?는 솔직히 아니긴 해요. 제가 뭐 피부과 전문의여서 무조건 제모 레이저를 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번 미는 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가해지면 그만큼 피부 표면에 상재했던 균들이 그 미세한 상처로 감염이 되면서 염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털을 미니까 좀 더 굵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죠. 네. 털을 민다고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생각했을 때 목은 무조건 안에 있고 얘가 그렇게 자극될 일은 없을 텐데 겉만 이게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왜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냐면 털이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굵다가
원입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끝이 그렇게 가느다란 털들이 주로 보이다가 얘를 우리가 댕강 자른 거예요. 네. 그죠? 댕강 잘랐죠. 그럼 처음에 자를 때는 누구만 자라요? 이렇게 두꺼운, 네. 네, 두꺼운 부분만 이렇게 자라니까 까실까실한 거야. 그러니까 털을 많이 미니까 밀도가 증가돼서 까실까실하네. 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좀 가느다란 부분들도 보였었는데 갑자기 얘를 다 밀어버리면서 한 며칠 지나면 새 애들 때문에 오히려 까실까실하고 좀 털이 더 검해 보이니까 야 이거 많이 미니까 털 굵어지고 근데 그게 다 이제 틀린 말이다. 올해 들어서 제일 유익하게 많이 배운 시간이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과 이렇게 또 피처링 뭐 작업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혹시 지금 그럼 딱 이게 누구 한 명이 이 채널에 꼭 좀 초대하고 싶다. 와서 좀 깨달음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누가 떠오르세요? 초대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그레이 형님을 말씀하셔가지고 딱 그레이 형님이 막 생각이지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동반 출연? 그럼 나온 그레이님. 이 클립을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저희 한번 소감 한마디. 갑자기 어디서 좀 시커멓게 입고 온 애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나왔고 이 저의 이런 고민과 어떤 것들이 저는 많이 해소가 되는데 부심이 여러분들도 모두 같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구겼습니다. 뭐 노래 나오면 그냥 생각나시면 한번 들어주시고. 여기 BGM으로 깔면 안 되나? 유튜브는? 네, 이거예요. 네. 네. 여기 피처링 이렇게 있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정말 팬이 됐습니다. 정말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다른 친구들과 이제 막 제가 술도 잘 못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뭔가 그 본인만의 딱 그런 올고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철칙이 있긴 해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딱 그런 게 있으셔서 다른 생활 청년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피부심 그리고 저희 후기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